자, 163페이지 등기 효력. 그죠? 이제 저번 주에 등기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등기법 서론에서 또 하나 출제가 될 수 있는 등기의 효력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늘상 얘기하지만 이건 26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죠? 뭐 등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인데, 권, 대, 순, 그 다음에 추, 그 다음에 점, 공이라고 하는, 이런 효력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중요한 효력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신력 그래요. 뭐라고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따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일단 써보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권리 변동적 효력. 그리고 몇몇 가지 등기는 어떤 효력? 대항적 효력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효력도 있대요. 그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있고,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죠? 우리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어딜 찾아봐도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추정력에 관한 개념은 학설과 뭡니까? 판례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그죠? 추정력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무슨 관계?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라면,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또는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에는 최소한도 무의 등기일지라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후등기를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있다라고 해서 후등기 저지효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뭐 이런 정도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 되겠네.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민법 몇 조를 얘기한다? 186조를 의미한다 그랬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갑수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간단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채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행이라는 문제만 남기게 될 따르면 이제 을식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이 채권행위에 기초해서 무슨 행위를 합니까? 물권행위를 해요. 물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식에는 저당권이란 권리를,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정말 화딱지가 나서 뭘 합니까? 등기를 하게 돼요. 그죠?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을식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민법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양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였다 그래요. 그죠? 이 법률행위라는 놈하고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변동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 되니까 뭐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우리 등기법 6조야. 그죠? 6조 1항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어떻게?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것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죠? 이어서 6조 2항에서는 등기는 어느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그죠?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거의 매년 그냥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겠어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는데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를 나열해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 지금 민법에서 여러분들 신나게 하고 있죠. 그죠?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들어봤죠?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이야. 그죠? 무슨 약정입니까? 지료 지급 시기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야. 그죠?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약정만 하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약정을 하고 해당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그러한 등기에는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 환매 특약 등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있어? 갑소유 부동산인데 갑식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갑식이가 부산은행을 찾아가서 야 이거를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테니까 한 10억 정도 꿔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산은행 대부계 직원이 10억 원은 못 꿔주고 5억밖에 못 꿔주겠대요. 그죠? 담보 가치가 얼마밖에 안 된다?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식이는 할 수 없어서 발길을 돌려서 누굴 찾아갑니까? 을을 찾아가요. 그죠? 을을 찾아가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마 매매 대금이 1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을 거야. 그죠? 갑이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10억 원이니까. 그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다가 환매 특약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을 부관 또는 약관의 형식으로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그죠?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돼요. 그죠?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특약에 따라서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은 누구한테 보류가 돼요? 매도인 갑한테 보류가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을의 이름은 을의 이름은 뭐지? 을의 본명은 뭐야? 을의 본명은 뭐야? 아니,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으니까 을식이는 소유자야. 그죠? 소유자 맞지?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을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기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래요.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네. 환매 기간 내에, 그죠? 5년의 범위 내에서 환매권자인 갑식이는 환매권을 제3자 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매 기간 내 5년의 범위 내에서 환매권자인 갑식에는 환매권이란 이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쪽 분은 없대요. 그죠? 없대요. 없어요? 있어요? 야, 아침부터 야, 그렇게 복잡한 거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죠? 네가 알아.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또 있대요. 이쪽은 없다 그러고. 그죠? 자, 환매권이란 권리는 민법 시간에 물권이라고 배웠어요? 채권이라고 배웠어요? 채권이라고 배웠어요? 채권이란 권리는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매수인 을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어요.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죠? 네. 그러면 갑식에는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필요한 등기가 뭐다? 환매 특약 등기야, 그죠? 똑같은 그림을 바로 옆에다 그려볼게요.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은 을하고 만나서 환매 특약이 부착되어 있는, 그죠? 부착되어 있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데 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민법 592조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민법 592조에서는 니네 둘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적에 환매 특약을 동시에 부착을 하라고 거기서 시키고 있어요. 그죠? 만약 동시에 부착하지 않으면 이건 환매 특약으로는 인정해 줄 수는 없고 재매매 예약 그래요. 뭐라고요? 재매매 예약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신청하라고? 요등기 신청 시 요등기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떨어질 테고 환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거야. 그죠? 그러면 환매권이란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권이라는 이 권리는 매도인 갑한테 부여가 되고 매도인 갑식에는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뿐만 아니라 요번에는 제3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을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걸 등기 원인으로 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다는 얘기야.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자인 갑식에는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번에는 있어요. 그죠? 여기는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가 돼 있지 않고 여기는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도인 갑식한테 격려가 돼서 매도인 갑식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야. 이런 목적하에 하는 등기를 보고 뭐라 한다?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그래서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를 나열해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 신탁 등기, 환매 특약 등기,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효력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뭐 딴 건 몰라도 좋지만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
기억하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동순별접. 이렇게 이제, 이 동순별접에 관한 질문은, 30회 때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뭡니까? 했더니,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되고, 한 놈은 같고, 한 놈은 을고, 즉,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 의할 수는 없고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이거는 일순환 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죠?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라고 학설과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정력 그럼 뭐지? 추정력 그럼 뭐다? 추정력 그럼 뭐라고? 순도 100%야? 99.9%야? 99.9%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추정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중요하니까 이제 뭐 따로 띄워서 얘기를 해보죠. 그죠? 추정력은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이고, 추정력 그러면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러면 순도 99.9%가 뭡니까? 이 얘기야. 그죠? 여기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갑구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그죠? 목적란에, 등기 원인란에, 뭡니까? 팔았다 매매. 그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갑이 소유자일 확률이 100%는 아니고 몇 프로야? 99.9%야. 그죠? 99.9%.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등기부란 장본은 국가기관에서 작성이 되고 보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헛소리할 이유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99.9%는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갑이 소유자 1 개연성 그래요. 뭐라고요? 갑이 소유자 1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뭐 순도 99.9%랄지 개연성이 높다랄지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무슨 소를 쫓고 있냐면 개연성 소를 그래요. 뭐라고요? 개연성 소를 쫓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추정력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등기부 바깥에 누가 있다? 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을이 어떤 사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비록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 명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러저러한 사정을 따지고 보면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란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민법에서는 번복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갑이 소유자가 아니란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을 스스로가 뭐가 되고 원고, 그죠?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갑을 피고로 삼아서, 그죠? 이 갑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니까 판사 나리가 대신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갖고 무슨 소송? 말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죠? 제1회 변론기일 날 원고인 을이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 그러냐면 갑시기는, 그죠? 물적 증거 그래요. 그죠? 물적 증거.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등본 한 통을 떼어서 물적 증거로서 판사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야. 판사가 딱 펴면 갑이 몇 프로? 99.9% 소유자라고 생각하던 차에 을이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다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입증 책임,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됐습니다. 아마 일순환 때 요까지 얘기를 했을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추정력의 물적 범위 그래요. 그죠? 추정력은 어느 장부까지 미칩니까? 이 얘기야. 그죠? 이 얘기야. 우리가 등기법을 잘 하려면 네 가지 장부를 잘 볼 줄 안다라거나 잘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네 가지 장부의 이름이 뭐냐면 대원신등이야. 뭐라고요? 대원신등이야. 대가 뭡니까? 했더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야.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만 등기법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은 뭡니까? 했더니 원인 서면 또는 원인 정보 그래요. 대표성을 띈 놈이 뭐가 있냐면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그죠? 이런 걸 잘 작성을 할 줄 알아야만 등기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신은 뭡니까? 했더니 신청 정보 그래요. 그죠? 신청 정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신청서.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할 줄 알아야만 등기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등기부를 잘 볼 줄 알아야만 등기법을 잘 할 수 있겠지. 이 네 가지 장부에 등록되어 있다라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이렇게 항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원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됐어요? 이건 나중에 각하사유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빼고 얘기를 합시다. 하여튼 이 네 가지 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이렇게 항등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만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추정력을 위치시켜 놓고 각 장부에 한 번씩 쏴봤어요.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대장이란 장부는 권리 정보 쪽보다는 무슨 정보? 사실 정보를 더 우선시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칠 턱이 없어요. 그죠? 네, 턱이 없어요. 원인 정보, 신청서, 등기부에는 당연히 추정력이 미치네요. 그죠? 추정력이 미칩니다. 원인 정보에 미친다는 얘기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명인으로 기록돼 있어? 갑이 소유명인으로 기록돼 있어요. 갑시기가 옛날 옛적에, 그죠? 옛날 옛적에 누구 소유?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시기는 적법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악착같이 우겨대는 을로서는 요 매매 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음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 신청서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 봐봐요. 갑시기가 성년자가 아니고 만약에 미성년자 그래요. 뭐라고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엄마 아빠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을로서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부, 즉 등기부의 본권 그래. 뭐라고요? 본권에서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경로가 돼 있으면 갑시가 거의 뭡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등기부는 조금 나눠봐야 돼. 등기부 맨 앞장이 뭐지? 표제부야. 그죠? 그 다음 장이 뭐야? 갑구야. 그죠? 그 다음 장이 뭐지? 을구란 말이야. 갑을구 그래. 뭐라고요? 갑을구에는 당연히 추정력이 미칩니다. 근데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표제부에는 사실정보 그래. 뭐라고요? 사실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추정력 그러면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죠? 이런 지문은 아주 셀 수도 없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 대신 갑을구에는 추정력이 미쳐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제 추정력의 물적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정력의 인적 범위 그래. 뭐라고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 추정력은 누구누구에게까지 미칩니까? 이 얘기야. 그죠? 그래요. 여기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아니, 여기 있잖아. 그죠? 그 7, 8에 있잖아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뭘 날 쳐다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추정력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추정력이 있습니다. 둘 다 있네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되 강합니다. 그죠? 강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으되 추정력이 약합니다. 그죠? 약합니다. 이쪽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원시 취득한 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쪽이 강하다는 의미는, 그죠? 강하다는 의미는 본인 빼고, 그죠? 본인 빼고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 소유자야. 그죠?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미친다라는 얘기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쪽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현재 그래. 뭐라고요?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따름이지 일체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게 갑구라고 치고 여기 순위번호 1번 이게 이제 갑구야.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뭐 A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쳐봐요. 즉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승계 취득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깨져버려요. 그죠? 그럼 보존 등기 명의인 A가
내가 스스로, 그죠? 원시 취득자라는 사실을 그 이후서부터는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죠? 뭐, 이 정도로 약하다는 얘기야. 강한 의미, 약한 의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요번 이순환 때는 여기 봐봐요. 추정력 그러면 딱 세 가지만, 세 꼭지만 딱 기억을 하자. 첫 번째는 순도 몇 프로다? 99.9%. 그죠? 요 한 꼭지하고 추정력의 뭐야? 물적 범위. 그죠? 그 다음에 추정력의 뭡니까? 인적 범위. 요 인적 범위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야. 그죠?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우리 출제자도 주로 이런 것들을 미술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갑니다.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 이거는 우리 민법 245조, 그죠? 245조. 취득시효 그래. 뭐라고요? 취득시효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245조 1항에서는 점유취득시효 그래요.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245조 2항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들어봤지? 그래요. 245조 1항은 취득시효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해서 장기 취득시효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취득시효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래서 단기 취득시효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한번 그 조항을 한번 우리가 색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이야? 20년이래.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직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줄만 알고 소유의 의사를 가졌대요. 그죠? 또는 자주점유 의사를 가졌다 그래요. 그죠? 들어봤지? 네,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소유의 의사를 가졌다, 자주점유 의사를 가졌다. 그죠?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행태는 어떻게 점유를 해야 되냐면 평온한 마음으로 점유를 해야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된대요. 그죠? 공연이 뭐야? 공연이? 응? 공연이 뭐야? 콘서트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공연이 뭐야?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죠? 꼬붙여서 점유하지 말고. 그죠? 꼬붙여서. 좀 미안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점유를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목적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해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함으로써, 그죠? 행사를 합니다. 등기가 격려가 돼야 돼요. 등기를 하면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한다? 원시 취득합니다. 점유 취득시효의 법적 성질은 승계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라고 배웠겠지, 그죠? 됐어요. 이제 2항을 한번 가보죠. 2항은 직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놈이, 그죠? 등기된 놈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통용 공연하게 점유를 하는 건 1항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조금 부과되는 요건이 있어. 점유를 하되 어떻게 점유를 하라는 얘기야? 선의로 점유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선의인데 과실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자는 기왕에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 그죠? 점유를 하면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1항은 점유취득시효,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죠? 네, 그래서 등기가 점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취득시효 기간 몇 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키는 효력을 뭐가 가지고 있다?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다시 한번. 등기가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취득 시효 기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준 효력을 뭐가 가지고 있다?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자 이런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그 등기가 무의 등기일지라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최소한도 후등기를 밀어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후등기 저주 그래요. 후등기 저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그죠? 을씨기가 갑소유 토지를 3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느라고 지상권 설정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갑 마이너스 을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갖고 등기부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목적란에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 몇 년? 30년. 지상권자는 을씨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야. 그러면 실체 관계하고 절차 관계가 입맛이 딱 맞아 떨어져요. 됐어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효력이 있는 등기야. 유효한 등기란 말이야. 근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만료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란 권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그죠? 당연히 소멸해요. 그러면 실체 관계에서는 소멸했는데 등기부를 딱 펼쳐보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뻔뻔스럽게 또 버티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지.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에서 출발했지만 이 단계에 와서는 무슨 등기?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합니다. 그죠? 무효 등기로 돌변해요. 무효 등기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갑식이 뭐가 돼? 플러스. 을식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지상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원칙인데, 이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무의 등기로서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데, 말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 동일 토지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 병식을 위한 지상권이 가능합니까?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동일 토지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여기 봐. 여기 앞에 지상권하고 뒤 지상권은 양립이 가능한 권리야? 불가능한 권리야?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 토지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순위번호 2번 지상권 뭐 30년 병식이 이렇게 제3자 병식이를 위한 이 지상권 설정 등기는 허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설사 이 등기가 무의 등기일지라도 최소한도 이 후등기 정도는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후등기 저주요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다?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야? 등기야. 그죠?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인정해주지 않은 결과 누구는 보호가 됩니까? 진정한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한 권리자는 민법에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 등기를 철석같이 신뢰한 선의의 제3자야. 그죠? 선의의 제3자는 반사적으로 희생을 당하게 돼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 107조 2항 그래요. 그죠? 107조 2항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을 우리 민법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봐요. 108조, 그죠? 2항. 통정의 표시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거래 안전 그래요. 뭐라고요?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우리 민법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여기 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지? 점이야. 그죠? 점이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대. 그죠?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라 그랬어? 민법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동산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즉시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시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최소한도 이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권리 추정력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 말고 2주 전에 받은 자료 있지? 2주 전에 받은 자료 있어. 지적법하고 같이 묶여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죠? 그냥 빨리 펴봐요. 그죠? 문제를 안 푼 것 같아, 그거.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지적 측량에 관한 문제. 뭐, 찾았어요? 네, 그 문제 중에서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4번 문제. 자,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찾았어요? 찾았지? 1번 가봅니다. 1번.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발생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렇지? 예, 맞는 쯤에. 이렇게 6조 1항에 규정이 돼 있고, 이어서 6조 2항에서는 어느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건 거짓 매년 출제되는 질문이니까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결국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야, 너 권리 변동적 효력은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기가 조금 버거워. 그래서 그냥 맞았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 등기가 없더라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 써놔. 그냥 우정 써놔.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래요. 뭐라고요? 일체성의 원리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야. 그죠?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를 할 적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 그죠? 아직은 좀 무리니까 그냥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지권 등기의 효력도 불쑥 물어봅니다. 그죠? 네, 불쑥 물어봐요. 2번 질문도 맞고 3번에다가는 순위 확정적 효력 써놔요.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 써놓습니다. 동일한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정확하게는 전후에 의하게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입니까? 여기 봐요. 주인 등기가 하나 있고 주인 등기 희하에 새끼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새끼 등기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다는 얘기야. 그죠? 주렁주렁 달려 있어. 이랬을 때 이 새끼 등기 상호 간의 권리 순위야. 그죠? 그럴 때는
전후 그래요. 뭐라고요? 전후에 의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간간히 물어봅니다. 간간히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5번 가봐요. 5번 쭉 봤더니 거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아? 5번 지문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지? 추정, 추정, 추정 뭐 이런 단어가 가장 많지? 추정력에 관한 지문이야. 그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 봐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의미는 아까 얘기를 드렸어. 그래서 1, 2, 3, 5번쯤은 다 맞아요. 4번 지문이 틀렸을 거란 말이야. 가등기의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의 효력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어. 뭔 소리입니까? 이 얘기야. 그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시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시기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에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그죠?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어요. 가등기가 경로가 됐다는 얘기야.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면 을식이한테 병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병식이가 을식이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어? 1억 받을 돈이 있어. 그죠? 금전 채권자야. 뭐라고요? 금전 채권자. 병식이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가등기상의 권리야. 뭐라고요? 가등기상의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를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둘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가능해요. 그렇지? 얘도 채권자고 얘도 뭐야? 채권자야. 둘은 지위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둘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4번에 틀린 정답은 4번이야. 이게 26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아마 올해 또 출제가 이제 올해 유력한데 나온다면 딱 4번 스타일에 관한 문제니까 그 문제 스타일을 잘 눈으로 촬영 작업을 해둬요. 그죠?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지문들이 뭐 여러 가지 효력이 있지만 그 지문들이 딱 나오는 게 거짐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면 요거하고 요거라도 꼭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렇다고 또 두 개만 보지 말고 다 보시되 요건 한 번씩 더 보라는 얘기야. 그죠? 한 번씩 더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얘기냐면 그 167페이지까지 얘기야.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가 가등기 할 때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잖아요. 167페이지 5번 등기의 유효권. 그죠? 이건 앞에 효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네. 그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그 등기의 유효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요. 요것도 26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요. 나올 때도 됐다는 얘기야.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요? 그래요. 그래. 뭐 딱딱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알아들으니까 제가 수업하기가 편해요. 그래. 딱딱 알아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의문이 없어. 그죠? 의문이 없다는 건 딱 두 가지야. 전혀 모른다랄지 아니면 다 꿰고 있다랄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가봅니다.
유효 요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이것도 뭐 늘상 얘기를 하지만 26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를 했죠. 그죠? 등기가 효력이 있으려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돼.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그래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그죠? 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절차적,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하니까 차포 다 떼놓고 얘기하면 결국은 일단은 뭐야? 등기법적으로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 여기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실체적으로 유효합니다. 그죠? 우리 민법 그래요. 뭐라고요? 민법은 절차법이 아니고 실체법에 해당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등기가 효력이 있으려면 일단은 등기법적으로 유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만 그 격려된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몇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등기가 최소한도 그래요. 뭐라고요? 최소한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는 해야 돼요. 그죠? 존재는 해야 돼요. 우리 책에 아마 맨 밑에 167페이지 등기가 존재할 것 이렇게 돼 있지?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등기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제가 이거 일순환 때 어떻게 설명드렸을 텐데 여기 봐요. 여기 등기부가 있는데 이게 표제보든 갑구든 을구든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죠? 근데 등기부가 있는데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도 안 적혀 있고 한글도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등기가 부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부존재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유무효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죠? 이 등기가 효력이 있냐 효력이 없냐 논하려면 최소한도 여기 아라비아 숫자라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뭔지 모르지만 한글로 끼적끼적 쓰여 있어야만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 등기지 없는 등기지 논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어떻게 돼요? 존재는 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이 존재하던 등기가, 그죠?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대요. 그죠? 아니면 등기부, 그죠? 등기부 전부 또는 일부가 불에 홀라당 타버렸다는 얘기야. 그죠? 멸실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봐요. 그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더라 할지 등기부가 홀라당 타버렸다라고 하면 그 등기나 등기부가 표상하고 있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소멸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등기부 갑구인데 이게 등기소에서 이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불에 홀랑 타버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등기부가 표상하고 있던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소멸할 리가 없어요. 그죠? 살아있다는 얘기야.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회복시켜놔야 되겠지. 그쵸? 당연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소유권이란 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놔야 돼. 여기 봐봐요. 여기는 말소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여기는 멸실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그 등기나 등기부 등을 빨리빨리 회복시켜놔야 돼. 그쵸? 회복된 놈은 종전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종전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아마
일순환 때는 요까지 얘기를 했을 거야. 그죠? 예,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간 거야. 그죠? 뭐, 요런 정도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적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격려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아, 그래요. 자,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뭘 보고 도대체 판단합니까? 했더니 등기법 29조 각하사유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 29조 각하사유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네, 잘 좀 기억을. 지금 29조 조문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29조. 여기를 기준해서 판단을 하는데 29조는 1호,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29조 각하사유는 1, 2호 각하사유하고, 그죠?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몇 호,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중한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다고 하니까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1호는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했더니 관할 위반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 위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김해에 있는 토지를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와서 등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관할 위반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2호는 어떻게 돼 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3호는 신청 권한 없는 자의 신청. 4호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출석 그래요. 그죠? 5호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기운 빼고 암기해봤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암기를 해봤자 안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1호하고 몇 호, 2호 각하사유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보십시다.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대요. 그죠? 그러면 그 등기 인정은 부적법한 등기 인정이라고 해서 등기한 후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받는 게 원칙일 거야. 각하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깜빡해서 간과해서 종료된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등기야. 그죠? 절대적 무효 등기, 당연 무효 등기에 해당돼요. 당연 무효 등기에 해당되니까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지워야 돼요. 뭐라고요? 잽싸게 지우는 게 당연할 거야. 그죠? 그래요. 또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요. 또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11호 사유에 해당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부적법한 등기 인정이라고 해서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효 등기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 간과에서 격려된 등기는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누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판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등기한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지 멋대로 지울 수 없다라거나, 그죠? 또 불만 있는 자라고 해서 이의 신청의 사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29조 제 몇호 2호 각하 사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죠? 어떤 미친놈이 등기소를 찾아와서 요번에 하이마트에서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으니까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으니까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죠? 어떤 미친놈이.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래? 등기관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그죠?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냉장고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동사냐. 뭐라고요? 동사냐.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한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등기한 놈이 점심 처먹고 침 질질 흘리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냉장고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떤 등기야?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의 등기란 말이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지워야 돼. 잽싸게 지우지 않으면 따고 세대 맞고 잘려. 그죠? 됐어요? 잽싸게 지워야 돼. 그리고 또 불만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또 어떤 미친놈이 등기소를 찾아와서 유치권 설정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죠?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아니지. 그래서 그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하나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그냥 유치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요. 그죠? 이 등기도 어떤 등기야?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돼. 그죠?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 그래. 뭐라고요?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래 하지 말래?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등기를 찾아와서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 그죠?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하나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일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딱 떨어졌다는 얘기야.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운다라거나 이의 신청의 사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무진장 많거든. 그죠? 무진장 많아. 이거를 자주 물어봐. 우리 출제자가. 저 뒤에서 또 한 번 다시 리바이벌을 또 할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 3호 이하 11호까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누가 있어? 본인 그래. 뭐라고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인데 얘가 대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권 대리인이야. 그죠? 요거 봐. 위임장 없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면 출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100명, 200명 등기소에 출석을 해봤자 출석 안 한 거야. 불출석 그래. 뭐라고요? 불출석 사유에 해당돼. 우리 등기법 29조 제 몇 호? 4호 그래. 몇 호? 4호 사이에 해당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겠지. 그죠? 상대방이 있어. 무권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매매계약 그래. 뭐라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지? 본인한테 기속이 되겠지. 이 본인한테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에 대해서는 등기한이 가타부타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 소유권, 본인한테 떨어진 소유권 등기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 법으로 넘어가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누가 판단해야 돼?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야. 판사가 판단해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누가 판단해야 돼?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따라서 등기한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없다라거나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아, 기운이 쪽 빠지네. 기운이 쪽 빠져. 아, 그래요. 자, 뭐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뭐 상대방이나 뭐 본인 쪽에 추인 여부의 가부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지. 그죠?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면 될 거야. 아, 됐어요. 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하죠. 그죠? 네, 조금 쉬었다.